23쌍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21번 염색체, 21번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어요. 한 쌍이면 두 개라는 소리잖아.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게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봤을 거야. 21번 염색체가 3개 있을 때 우리는 다운 증후군. 다운 증후군이라고 들어봤어? 다운 증후군에 걸린 친구들은 생김새가 좀 비슷해. 너희가 그런 드라마 안 하면 그 제목이 뭐였지? 우리들의 블루스였나?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인데 진짜 다운 증후군에 걸린 친구가 그 주인공 여자의 친구인가 뭐 동생인가 뭐 이렇게 나와.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 이런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수명이 한 40 정도. 물론 약간 지능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물론 케바케죠.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조금 어린 나이에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거는 이제 갑자기 이제 합병증이 어떻게 오니 이런 유전. 아빠가 대머리야. 그럼 너가 대머리가 될 확률이 있나? 그런 게 다 뭐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게 유전이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머리 유전은 한 세대 걸러 나타날 확률이 훨씬 커. 즉 아버지가 대머리면 나보다는 내 아들에서 나타날 확률이 크다는 소리야. 근데 만약에 할아버지가 대머리였어? 그럼 나는 확률이 커. 내가 대머리가 될 확률이야. 유전은 항상 뭐야? 유전은 항상 확률이야. 꼭 걸리고 꼭 나타난다 이런 게 아니지. 응? 그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나타날 확률이 좀 높을 뿐이야. 없으면 안 나타나겠지만 있으면은 꼭 나타나는 건 아니라.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생명 너희가 뭐 배운 것 중에서 얘기한다면 생명 유전자는 X염색체 위에 있어. 그래서 남자는 XY는 정상, X-Y는 생명. 여성은 X가 2개 있기 때문에 XX 정상, X-X 정상. 왜? 이 유전자 하나 있을 때 나타나지 않아. 근데 남자는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여성은 X가 2개니까 X-X일 때 생명이 걸리는 거야. 응? 혈우병이 뭐게? 이 혈우병도 X염색체 유전자입니다. 근데 조금 달라. 혈우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야. 현재로서는 우리는 치료 방법,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어. 앞으로 많이 연구가 됐기 때문에 뭐 좋은 희소식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안 돼. 근데 그래서 남자는 X-Y면 혈우병에 걸려. 이 남자는 현재로서는 평생 어때야 돼? 평생 조심해야지. 피나면 큰일 나. 왜? 지혈이 안 돼. 뚝뚝 계속 떨어지는 거야.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겠죠, 혈우병. 그러면 여성은 X-X면 혈우병이야. X-X면 정상이라고요. 이런 걸 우리 유전에서 나중에 열성 유전이라고 할 거야. 하나만 있을 땐 나타나지 않는 거야. 응? 그런데 왜 혈우병은 희한하냐면 나중에 너희가 배우겠지만 남자는 혈우병에 걸려서 태어나요. 그럼 여성이 X-X면 혈우병이잖아. X-X인 경우에는 죽어요. 뱃속에서. 사산이 돼요. 사산이 되기 때문에 혈우병에 걸린 여성은 없어요. 우리 남자는 걸려서 태어나는 거야. 혈우병이. 여성은
뱃속에서 죽어. 물론 아주 한 10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아주 드물게 현실에서는 있어. 하지만 이론으로 얘기할 땐 사상된다라고 얘기해. 뱃속에서 죽어. 왜냐면 이 유전자가 두 개가 같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는 유전자로 작동을 해요. 희한하게. 되게 희한한 거야. 그래서 유전이 어디 갔어? 그래서 유전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 우리 다른 생물한테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한테도 엄청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는 극복하고 병에 낫게 하고 어떻게 하면 치료를 이런 거로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타 등등 혈액형 당연하지. 그렇죠? 혈액형이 A형. A형. O형. 혈액형이 뭐야? 금 아까 뭐라고? AB형. 뭐 기타 등등 있겠지. 그래가지고 혈액형도 당연히 유전이야. 아빠, 엄마가 A형, B형이야. O형이 태어날 수 있나? 태어날 수 있죠. AO, BO면 OO가 생길 수 있지. 그래서 AO, BO인 부모님한테서는 A형, B형, AB형, O형 다 생길 수 있는. 유전으로 우리는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많아. 기타 등등. 적응과 진화. 사실 적응과 진화는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지 못해. 모든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보통 진화가 되는 거예요. 눈심토끼라고 있어요. 토끼야 말 그대로. 토끼가 있는데 얘는 평상시 털색이 갈색이야. 근데 지금처럼 겨울이 되면 헐 흰색으로 변해. 보호색으로 변한다고. 그래서 안 잡히게. 적응과 진화예요. 사막여우는 북극여우는 두리뭉실하게 생겼어요. 사막여우는 귀가 빼쭉해. 왜? 북극에 사는 여우는 열이 발산되면 추워? 죽어. 열 발산량을 줄여야 돼. 근데 사막에 사는 여우는 오히려 열 발산량을 늘려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빼쭉하게. 적응해서 진화된 거야. 선인장에는 뭐가 있대? 가시가 있대. 원래 뭐였어? 잎이었어요. 근데 적응하기 위해서 잎이 뭘로 변한 거야? 가시로 변한 거야. 그렇게 진화가 된 거야. 우리 인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씹지 않는데. 그래서 아래 턱이 조금 퇴화되는 쪽으로 우리 사람이 진화되고 있대. 많이 사용을 안 했나 봐요. 아래 턱을. 나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진화다. 그래서 적응과 진화는 한데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져 있는 이게 생물의 특성을 크게 두 가지. 그 두 가지 안에는 요 개체 유기는 4개, 종종 유기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뭐가 뭐에 해당되는지만 구별해 주면 된다는 소리야. 근데 내가 좀 전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요거라고 그랬어요. 물질 대사. 그래서 물질 대사는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 돼. 어차피 뒤에 나와져 있는 건데 내가 좀 땡겨가 같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물들은 에너지 대사라고도 얘기를 할 건데, 에너지 대사라고도 얘기할 건데, 이 물질 대사, 만약에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
죽었다는 소리야. 살아있다면 물질 대사는 반드시 일어나야 돼. 이 물질 대사는 크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눈다. 동화작용은 뭐야? 합성이야. 저분자를 고분자로 뭉쳐 합성해 주는 거야. 저분자를 뭉쳐서 고분자를 만든 게 동화작용이야. 얘네를 뭉쳐줬어. 그러면 얘네를 뭉치게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니? 그러니까 발열 반응일까? 흡열 반응일까? 흡수할 것 같아? 발생할 것 같아? 에너지가. 얘네를 뭉쳐주려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즉 동화작용은 그렇죠. 흡열 반응이라. 열이 흡수된 만큼 주변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 주변 온도는 낮아질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 지금 이 순간에 너희나 나나 우리 몸에서는 동화작용, 이화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동화작용에 의해서는 체온이 낮아지는 거고 이화작용에 의해서는 다시 체온이 올라가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야. 안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흡열 반응으로 일어나는 동화작용. 대표적,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자, 포도당은 뭉치면 뭐가 만들어져? 포도당을 뭉치면 식물은 뭘로 저장하느냐? 뭉치고 해서 녹말로 저장하고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인 걸로 얘기할 거야. 식물은 녹말로 저장하지만 우리는 포도당을 뭉쳐서 나중을 위해서 에너지원이니까 간에다가 뭘로 저장하느냐? 글리코젠. 우리는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합니다. 식물은 녹말로. 하지만 합성이니까 통화야. 아미노산을 뭉쳐서 뭘로? 단백질이야 그게.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뭉쳐서 지방이 됩니다. 다 동화작용, 합성이니까. 대표적인 또 뭐야? 광합성. 합성이잖아. 광합성 당연히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게 뭐야? 화학성이야. 빛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포도당이라는 화학에너지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지금 내가 쓴 거에 역반응이 뭐다? 이화작용이야. 분해야, 분해. 오히려 고분자를 저분자로 쪼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작용은 뭐다? 발열반응. 그래서 이화작용이 일어나면은 체온은 올라가는 거야. 열이 발생하는 거야. 이거 거꾸로 하면 되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쪼개면 단백질을 뭘로 쪼개나? 아미노산. 나중에 뭐 지금 앞에 이제 현재 지금 화학하고 같이 겹친 친구는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암모니아 같은 게 NH3야. 요소라는 게 그거보다 덩치가 큰 놈이야. 항상 생명과학에서 적용할 때는
동화 이화 작용은 뭐 글리코젠, 포도당의 글리코젠, 단백질, 아미노산 이것만 생각할 필요 없다는 소리야. 응? 만약에 고분자 저분자 NH2CO 얘가 요소야. 요소가 뭔데? 우리 몸에 요소가 생겨? 우리 몸에 요소가 생기나? 우리 몸에? 생겨요. 왜 생겨? 그렇죠. 오줌 넣을 때 오줌 속에 요소가 같이 빠져나간다고. 맞아요. 근데 요소가 왜 생기느냐? 우리는 에너지 원이니까 탄수화물 지방만 먹지 않죠. 뭐도 필요해. 단백질도 먹어야죠. 단백질도 꼭 먹어야 돼. 근데 단백질의 구성 원소가 CHON이야. 그래서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느냐? 암모니아야. NH3. 근데 암모니아는 독성이야. 그 독성이 계속 쌓이면 사람은 뒤져.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은 삐꾸가 아니라니까? 이 독성의 암모니아를 뭘로 바꿔줘? 요소로 바꿔줘. 무독성. 어디서? 어디서 바꿔줘? 그 독성의 암모니아를 요소로. 간이야. 바꿔주는 곳은 간이고, 그럼 이제 요소가 만들어졌지? 이게 어디로 이동해 가는 거야? 콩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오줌으로 나가는 거야. 바꿔주는 건 간이야. 간 기능이 한 10개 있어요. 우리 몸 이쪽에, 오른쪽에 제일 큰 장기야. 한 1.5kg. 생각보다 커. 유일하게 재생 능력이 있는 장기가 뭐야? 간이야. 그래서 내 거 반 띄워줘도 괜찮아. 한 3개월, 4개월 더 지나가면 받은 사람도 한 덩어리, 나도 다시 한 덩어리. 다른 장기는 이런 재생 능력이 없죠. 간만 있는 거야. 맺히면 거의 한 3분의 2까지 떼질 수 있어요.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3분의 2 떼줬는데 아씨 열받네. 소주 한 잔. 어떻게 돼? 뭘 어떻게 해? 뒤져. 큰일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지만 바꿔준다 그랬어. 야, 내가 원자량을 모른다 하더라도 얘하고 누가 분자량이 더 크겠어 당연히. 요소야 암모니아야. 얘 질소 하나에 수소 3개밖에 없어. 얘는 질소, 수소 2개. 이게 곱하기 2에다가 탄소, 산소까지 있어. 누가 덩치가 크겠어 당연히. 요소지. 그럼 덩치가 큰 놈이 작은 놈은 쪼개진 거잖아. 이것도 이화라고요. 우리 몸에 꼭 이런 것만 생각할 필요 없다는 소리야. 요소를 암모니아로 바꾸는 것도 당연히 이화작용. 거꾸로 타. 광합성의 역반응이 뭐야? 광합성의 역반응이 세포호흡이야. 그래서 이화작용의 또 대표적인 게 발열되는 게 그게 바로 에너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ATP라고요. 나중에 곧바로 쓰겠지만 포도당 한 분자를 그렇죠? 이게 포도당이야. 6개, 12개, 6개. 포도당을 산소로 완전히 분해해서 뭘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 분해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뭐를 만드는 거야? 뭐 32개인데 지금 뭐 너희 개수까지 몰라도 돼. 32개의 ATP를 만들어요. 지금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내가 서서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따가 어디 가가지고 불 켜놓고 우리가 그런 데 있잖아. 농구한 게임 해. 그럼 그때 더 많은 ATP가 사용되니까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또 분해하는 거야. 에너지를 더 만들어내는.
그래서 ATP를 또 만들어내야 돼.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간에다가 글리코겐 저장하고 필요하면 다시 꺼내와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야. 이 정반응이 세포호흡이라고. 물론 여기에 열에너지도 나오는데 이 열에너지는 그냥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날아가는 거야. 사실 이 발생한 열에너지가 더 많아. 우리 우리는 최상위에 있잖아. 생태계에.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야? 우리 사람이야. 삼각형의 꼭지점에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에너지율이 가장 높아요. 모든 생물 중에서. 그래봤자 우리 사람도 40%가 안 돼. 예전엔 40%로 했는데 지금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서 끼키야 한 30몇 %. 하지만 열량 높은 거야. 그 정도야. 나머지 그러니까 40.60은 열로 날아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건 이 ATP를 이용하는 거야. 근데 이 역반응이 뭐라고? 이 역반응이 광합성이야. 이렇게 돼요. 이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합해서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해요. 물질. 지금 소화라는 한글로 얘기하면 소화를 우리는 한글로 어떻게 표현해요? 잘게 부수는 과정이야. 뭐야? 소화는 부수는 과정이야. 소화는 뭐겠어? 이화야, 당연히. 소화는 이화적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이 물질 대사가 이렇게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에서 요거를 먼저 보여줄게. 이 정반응이 세포호흡인데 이게 에너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한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ATP가 뭐의 약자냐면 아데노신, 트라이, 포스페이트. 아데노신 트라이 포스페이트의 약자가 ATP야. 우리 몸에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있어. 아데닌. 아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얘기했잖아. 그렇죠? 아데닌의 리보스를 합쳐진 게 아데노신이라고 얘기해요. RNA의 R이 뭐의 약자야? RNA의 R이 리보스예요. DNA의 D가 뭐의 약자냐면 DNA의 D는 디옥시리보스야. 리보스의 디옥시 산소를 떨어뜨리는 거야. 리보스에 달려있는 산소가 떨어져 나간 놈을 디옥시리보스라고 얘기해요. 화학 구조에서. 응? 이 두 개를 합한 걸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거야. 어차피 오탄당이니까 오각형으로 그리는 거야. 리보스. 트라이는 3이라는 접두어야. 1, 2, 3. 모노, 다이, 트라이. 1의 접두어, 모노, 다이, DI, 2, 트라이, 3. 포스페이트가 인산이야. 응? 인의 원소기호가 뭐야? P야. 그래서 P야. 포스페이트, P. 응? 그래서 여기 아데노신에 3개의 인산이 붙어 있는 게 ATP라는 거예요. 인산이 하나, 둘, 3개가 붙어 있는 이게 ATP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이 결합이 끊어져요.
물론 이 화학적으로 이 결합은 이제 어떤 뭐 인산결, 공유결합 중에 뭐 하나 뭐 이런 식이 되는데 하여간 이게 끊어져. 끊어지면 여기에 숨어있던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걸 우린 지금 이용하는 거야. 그게 약 7.3kcal. 이게 끊어지면서 7.3, 7.3, 7.3, 7.3 나오면서 우린 이용하는 거야. 소비하는 거야. 응? 모든 생명 활동에 사용하는 거야. 이 ATP를. 반딧불이라는 노래도 있고 반딧불이는 이 ATP를 이용해서 빛을 내는 거야. 우린 못하지만 걔네는 발광을 하는 거야. 전기 변장을 하고 있어. 바다에. 민물이 아니라. 얘네는 위험 상황이 있으면 잠깐 전기를 만들어내. 뭐를 이용해서? ATP를 이용해서. 물론 우리는 못하지.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 ATP라는 거. 응? 그래서 물론 하나가 더 끊기면은 또 7.4 또 나오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 에너지가 숨어 있다 해서 요 인산결합을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ATP가 하나 떨어져 나갔어. 아까 전에 두 개의 접도는 뭐라고? 모노, 다이, 트라이야. 이게 2야. 하나만 떨어져 나갔어. 그럼 세 개 붙어 있을 때 약자가 ATP. 그럼 하나 떨어져 나가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ADP야.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ADP가 되면서 인산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7.3kcal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물론 하나 또 떨어졌어. 뭐겠어? AMP가 되는 거야. 모노포스페이트.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는 소리야. 이해 되겠니? 응? 그런데 그러면 ATP가 ADP로 쪼개진 거야? 떨어져 나가는 것도 쪼개진 거지 좀. 그러면 정반응은 이화작용이다. OX. ATP가 ADP로 바뀌는 건 이와 맞다니까요. 역반응은 뭐야? 동화라고요. ATP로 다시 합성되는 거야. 여기서도 정반응이 이와면 역반응은 당연히 동화작용이라고 당연히 하는 거야. 꼭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알겠죠? 응?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는 생명활동에 지금 열나 사용하고 있는 거야. 이런 ATP로 우리는 이용을 하는 거야.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32개의 ATP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이게 더 이제 진로 선택에 있는 거기에서 물질 단원명은 똑같아. 아예 근데 거기는 한 단원이 세포와 물질 대사야. 허걱이지. 그러니까 이 과정을 무지하게 디테일하게 배우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는 알게 돼. 그래서 요런 부분까지도 같이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요 체계 생명과학 여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데서는 요 정도만 먼저 알고 있어도 된다는 소리야. 그런데 이런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에너지는 이제 출입하는 거고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효소가 필요해. 효소가 관여하지 않으면 물질 대사가 아니에요. 효소가 관여할 때 물질 대사라고 해요. 그러면 얘네 합성하고 뭐 이렇게 쪼개지고 막 할 때 어떤 효소들이 작동합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너희가 배웠던 것 중에 알고 있는 거가 단지 뭘로 배웠을 뿐이야. 소화 요소야. 침 속에 뭐 있다고? 아밀레이스. 위에서 나오는 거. 위산은 효소가 아니고. 두 글자. 피읍, 이것이 시옷, 펩신이야. 펩신이라는 얘네들은 효소. 이렇게 우리가 소화, 물론 뭐 이자에서 나온 효소 뭐 여러 가지 있어. 지방을 분해하는 거, 뭐 라이페이스, 트립신, 뭐. 근데 이런 소화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몰랐었지만 이런 세포가 일어나고 광합성이 일어나고 뭐 모조리 다 효소가 가냐. 내가 요거 한 점 찢어가지고 불 붙였어. 발열이죠. 그러니까 뜨겁지? 물질 대사? 발열이니까. 그럼 내가 종이 하나 태웠어. 이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야? 이거 종이 하나 뜯어서 태웠어. 발열이지, 발열은. 그러니까 뜨거운 거 아니야. 그럼 이화작용. 발열은 이화작용. 그럼 내가 태운 거는 이화작용이야. 맞아? 여기 뭐 효소 관여했어? 아니라니까. 이건 그냥 연소야. 연소는 물질 대사가 아니라고요. 효소가 관여하지 않잖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집에 가서 그러면 또 엄마한테 설명해 줄 거를 또 하나 더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뭘 설명할 수 있느냐? 왜 체온은 36.5도로 꼭 유지돼야 되느냐? 너희도 그렇고 너희보다는 나보다 또 어른들이 하지만 애기들 애기 소아는 얘네들은 아직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런 애기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만약에 체온이 지금 39도로 올라갔어. 3시간, 4시간, 5시간이 지났어. 지나고 나서 다행히 내가 다시 낮췄어요. 체온을. 나 멀쩡할 수 있어요. 애기들이야. 태아야. 만약에 한 3살짜리야. 똑같이 39도로 올라가서 3시간, 4시간이 지났어. 애기들은 다칠 수 있는 거야. 특히 어디? 뇌를 다치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느냐? 그런 걸 우리는 뇌성마비라고 했어요. 지금은 조금 뇌성마비라는 어감이 별로 안 좋다고 해서 바뀐 것도 난 별로 그건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은 뇌병변이라고 얘기해요. 뇌는 한번 다치면 복구될 수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애기들은 열이 체온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어른들은 조금 항상성 조절하는 거가 조금 작동할 수 있다는 소리에 더 좀 갖춰졌기 때문에. 근데 애기들은 그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빨리 낮춰줘야 돼. 안 그러면 뇌를 다쳐. 큰일 나. 어떻게 그러면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이유가 얘 때문에. 효소의 주성분이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을 꼭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 효소의 단백질이 주성분인 건 효소만 있는 게 아니야. 아까 전에 면역에서 우리 몸 병균들은 내가 대하면 항체라고 하는데 이 항체 주성분도 단백질이야. 호르몬의 주성분도 단백질이야.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온도와 pH. 단백질하면 우리는 소고기가 생각나고 뭐 고기가 생각나죠. 불판에다 소고기 올려. 그러면 금방 익어요. 단백질은 열에 약하다는 소리예요. 온도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익는다는 소리예요. 쉽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단백질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효소가 작동하는데 최적 온도가 체온이야. 최적 pH는 대부분 다 중성이야. 아닌 놈도 있어. 위는 펩신이라고 그랬어. 위는 위산이라는 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펩신의 최적 pH는 산성이야. 오히려 산성에서 작동을 하는 거야. 중성과 염기성에서 펩신은 작동하지 않아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따져주면 되는 거야. 대부분은 중성이야. 대부분의 최적 pH는 중성에서 작동하는 거야.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 뭐 다 중성이야. 응? 다 중성이 이렇게 있는데 체온은 정해져 있는 거야. 체온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효소의 반응 속도, 온도가 올라오면 잘 일어나다가 뚝 떨어지는 거야. 가장 잘 작동이 일어나는 이 범위가 체온 근처가 된다는 소리야. 체온 근처가. 그래서 체온이 낮아져도 반응 속도는 느려지고요. 체온이 올라가면 더 빨리 느려져. 아예 안 일어나는 거야. 만약에 100도로 가열했어. 우리는 그렇게 올라갈 리는 없지만은 효소가 있는 거에다가 100도로 내가 가열을 했어요. 그러면 이 주성분인 단백질의 구조가 변해요. 단백질은 너희가 통과해서 배운 적이 있어. 요게 관련된 거. 통과 1권의 1단, 2단원에서 주기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 해가지고 거기서 요런 걸 배운 적이 있어. 이거 말고 이제 단백질 이런 거 배웠다는 소리야. 핵산, DNA, RNA 그런 거. 단백질이 1차 구조, 2차, 3차, 4차 구조까지 있어요. 1차 직선, 2차 구조가 어떤 뭐 나선 모양으로 해가지고 뭐 알파 헬릭스 구조 뭐 이런 게 있어. 그리고 3차, 4차 구조로 갈수록 이게 더 복잡한 입체 구조로 있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얘네들 효소로 이룰 때는 보통 한 4차 구조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가열하면 이 구조가 바뀌어. 변성이 일어나는 거야. 변성이 일어나면 효소의 기능은 잃어버리는 거야. 상실, 잃어버려. 그럼 100도로 가열했다가 다시 36.5도로 낮춰. 그럼 효소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느냐? 택도 없어. 100도로 가열해서 변성이 되면 그냥 효소는 그냥 끝난 거야. 효소의 기능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체온은 유지가 돼요. 39도로 계속되면 효소가 작동을 잘 안 해. 그 물질 대사가 잘 안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돼요. 낮아져도 그래. 근데 만약에 내가 0도로 낮췄어. 그럼 거의 안 일어나겠지. 반응이. 근데 희한하게 안 일어났다가 0도에서 다시 36.5도로 올렸어요. 그럼 효소의 기능은 이때는 살아나. 100도일 때는 안 돼.
변성이 일어나면 끝인데 0도일 때는 변성까지 안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하는 게 뭐냐? 피가 났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피 나면 어떻게 되니? 좀 이따가 멈추고 딱지가 앉아요. 이게 우린 정상인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최애로 피가 나타나면은 혈액의 응고 과정이 일어나. 혈소판이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트롬보플라스틴이라는 효소가 나와가지고 응고 과정을 시작해줘요. 효소가 작용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딱지가 앉아요. 굳는다는 소리야, 피가. 그래서. 근데 내가 헌혈했어. 나는 나 큰맘 먹고 헌혈을 열려 했는데 굳어. 돼, 안 돼? 이씨, 내 피 아깝게 굳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헌혈한 피는 굳으면 안 돼. 그래서 제일 간단, 굳지 않게끔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 너희도 이제 생일 지나면 고2 때부터 내가 알기로는 생일 지나면 헌혈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이제 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너희도. 안 해? 하셔야 돼. 하는데 하여간 나중에 한번 헌혈하러 가봐. 그럼 헌혈하고 나면 그 헌혈한 피를 어디다 집어넣냐? 냉장고에 집어넣어. 온도를 낮추는 거야. 온도를 낮추면 효소가 작동을 해야 해. 안 하니까 피가 굳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이 저온 보관하는 거야. 하지만 다시 내 몸 안에 들어와서 그 헌혈한 피가 그럼 작동하는 거야. 효소가 기능이 작동하는 거야. 내 몸 안에서 또 피는 다시. 이게 원리야. 가열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 헌혈한 피를 가열했어? 그럼 그럼 버려야지. 변성됐으니까. 하지만 저온으로 처리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야. 희한한 거야. 되게. 그래서 요런 거. 왜 그렇다고? 단백질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면 이 그래프 형태는 뭐야? 효소라는 소리지. 온도의 영향을 받는. 그쵸? 노란색을 그렸어. 이 노란색은 어때? 온도가 높아지니까 반응 속도가 계속 빨라져. 효소야? 이 노란색의 그래프는 효소가 아니라는 소리야. 뭐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효소는 우리가 단백질, 유기물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 다른 말로 생체촉매, 유기촉매라고 하는 거야. 이 노란색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기촉매. 철, 백금, 이산화탄소, 단백질이 아니잖아. 그렇지? 응? 금속이나 금속 산화물이야. 단백질이 아니라고. 단백질이 아니니까 이런 무기촉매는 변성될 일 없으니까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그냥 계속 빨라지게 하는 거야. 빨라지게. 응? 그래서 지금 무기촉매, 효소는 뭐라고? 유기촉매, 생체촉매라고도 그래서 하는 거야. 촉매의 뜻이 뭐니? 반응이 빠르게. 그렇지. 우리는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더 거기에 약간 추가적으로 한다면 촉매라는 거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 거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백금이라는 촉매를 내가 10g 사용했어. 그래서 A와 B가 반응해서 백금 촉매를 사용하고 A, B가 만들어졌어. 그럼 반응이 끝났어. 그럼 백금은 그냥 10g 그대로 있는 거야. 효소도 그렇다는 소리야. 변성되지 않는 이상 효소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야. 변성되면 끝장이지만 변성이 안 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게 촉매야. 단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걸 정촉매, 느리게 하는 걸 부촉매. 하지만 효소는 정촉매예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애야.
나중에 지금 내가 말한 걸 화학 반응식의 그래프로 그릴 거야. 생명과학인데요? 당연하지. 오히려 그래프로 더 잘 나와. 지금 내가 칠판에는 안 그렸지만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그래프. 그러면 저거 왜 빠르게 해주는지, 효소가 정촉매의 역할을 왜 하는지를 알게 돼. 그걸 그리면서 설명. 일단은 그래서 이거에 나는 뭐 책 같은 데도 뭐 대표적인 예로 많이들 이렇게 들긴 하는데 뭐가 많이 이렇게 여기 나와져 있느냐? 지금 H2O2가 뭐야? 과산화수소죠. H2O2는 과산화수소, 소독약이야. 약국 가서 소독약 주세요 하면 뭐죠? H2O2, 과산화수소죠. 이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뭐와 뭐로 분해되냐면 우리 몸에서 과산화수소도 독성이야. 독성으로 작동해. 그럼 우리 몸에서도 어떤 효소 지금 쓰겠지만 이 효소가 나와가지고 물과 산소 기체로 분해해 주는 거야. 그리고 소독약, 과산화수소라고 그랬어. 이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살균 소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소독약의 역할을 하는 거야. 산소가 발생하니까. 근데 이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효소 이름이 뭐냐면 안에 카탈레이스라고 있네. 물론 카탈레이스는 중성에서 최적 pH는 7이야. 중성. 그런데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바꾸는데 카탈레이스와 기능은 똑같아. 얘는 효소고 무기촉매로 어떤 거가 있느냐? MnO2, 이산화망간이. 이산화망간도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거야. 하지만 카탈레이스와 이산화망간의 기능은 똑같죠? 분해하는 거야. 차이점이 뭐야? 당연히. 차이점이 뭐겠어? 그러니까 카탈레이스는 온도에 영향을 받아. 하지만 이산화망간은 안 받아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기능은 똑같지만 온도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차이점. 물론 우리 사람 몸에서는 이 카탈레이스가 간. 그래서 이거 실험할 때 보통 소간을 이용해요. 소간이 만약에 실험 문제 나왔는데 소간이 들어갔대.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 카탈레이스 들어갔구나. 소간이 들어갔다는 소리는 소생간이 들어갔대. 뭐 감자즙, 무즙이 들어갔대. 카탈레이스가 들어간 거야. 실험할 때 카탈레이스라고 안 가르쳐 주겠지. 뭐 소간 한 조각을 집어넣었다. 감자즙 두세 그걸 집어넣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카탈레이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돼. 소고기 좋아하나? 소생간을 먹어본 사람. 소생간 잘라가지고. 물론 이제 싱싱한 그날 잡은 소의 간을 먹어야죠. 소생간을 먹을 수 있어요. 싱싱해야 된다는 조건에서. 며칠 지난 건 안 되지. 감염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날 잡은 소의 생간 해가지고 그럼 뭐 카탈레이스 때문에 먹습니까? 뭐 굳이 우리 몸에서도 나와 카탈레이스는. 근데 내가 이제 나도 이게 뭐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일부러 먹긴 한데 왜? 소생간이 비타민 A의 결정체야. 뭐에 좋다는 소리야? 시력 보호에 좋다. 내 눈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시 1.0이 되진 않아. 물론 1.0이 되진 않지만 더 나빠지고 뭐 이렇게 안. 그런 데는
아주 탁월하게 도움이 된다는 소리야. 당근 잽도 안 된다는 소리야. 당근은 잽도 안 된다. 보통 비타민 A 나오면 당근들을 많이 얘기해. 소간하고는 비교할 게 안 돼. 소간은 뭐 하여간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얘네들이 나오면 카탈레이스가 생각나는 거야. 그리고 중성이야. 최저 pH는 카탈레이스는 내가 쓰진 않았지만. 그래서 요런 물질 대사에는 반드시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효소에 관한 것도 잘 알고 있어줘야 돼. 아니, 내가 이렇게 돼 있어. 알았어, 이제 끝날 거야. 까먹었잖아. 내가 마무리 뭘 하려고 했지? 효소인데. 이게 마무리야. 효소의 끝이야. 지금 뭐 이렇게 이게 어떤 효소야. 여기 이렇게 기질이라고 얘기한다면 기질이라는 건 분해 당하는 놈을 기질이라고 하는 거야.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가 펩신이 있다고 했어. 그럼 단백질이 기질이라는 소리야. 녹말이 기질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얘와 얘가 결합해서 분해하는 거예요. 기질을. 근데 요 열쇠와 자물쇠로 좀 비유하는 거야. 이게 맞아야만 합성이 되든 분해가 되든 이렇게 되는 거야. 효소와 기질이 맞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유식한 말로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 뭐다? 그냥 뭘로 생각해주면 돼. 머릿속에서 열쇠와 자물쇠가 생각나면 돼요. 하나의 기질을 분해하는 요소는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 1대1 반응이에요. 1대1. 녹말을 분해하는 요소는 아밀레이스밖에 없어요. 다른 것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건 또 다른 거야. 엿당을 또 포도당으로 완전히 분해하는 데는 또 다른 요소, 말테이스라는 요소가 또 따로 있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기질 특이성. 질문. 활성화 에너지. 그거 내가 아까 그 발열 흡열의 그래프 그릴 거라 그랬지. 그 그래프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같이 설명할 거야. 활성화 에너지는 하여간 있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한글로 표현할 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언덕의 높이. 나중에 할 거야. 숙제.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내가 지금 설명한 게 눈치챈 사람은 좀 알겠지만 요 앞에 있는 거하고 두 번째 소단원의 일부까지 이렇게 쭉 얘기한 거야. 미리. 이쪽에. 요 합해가지고. 앞에만 내가 언급한 게 아니야 오늘. 그러니까 뭐 실험도 있긴 한데 그래서 기분이니까 한 19쪽까지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뒤에 물질 나와서.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약간 오늘은 첫날이라서 뭐 약간 좀 디테일하게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조금 풀어가지고 좀 천천히 한 것도 있어. 원래 속도는 요거보다 당연히 빨라요. 오늘은 첫날이라서 질문이 없으면 여기까지.